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8월 13일 아침 공정학원 43회차입니다. 네, 오늘은 기후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롱블랙이라는 매거진을 발행한 어플에서 사유주간을 가졌었고요. 사유주간에 월부터 금까지 5가지 주제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사유주간 기록 중에 기후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후 저널리스트로 20년 가까이 일을 해온 제프 구델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폭염살인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기온이 올라가서 더위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묘사도 나오는데요. 더우면 땀이 나잖아요. 왜냐면 피부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더우면 땀이 나다가 결국 탈수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 피부는 기온이 계속 올라가서 뜨거워지는데 식혀줄 몸에 물이 없으니까 결국 피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피부는 익어가고 내부도 점점 익어가면서 심장마비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요새 정말 폭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우면 우리는 당연히 에어컨을 씁니다. 제프 구델이 말하는 내용에 의하면 에어컨을 틀면 현재 계속 더워지고 있는 주거비 메탄가스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더 기온이 상승하고 에어컨을 더 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하게 사용하는 이 에어컨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저희 삶에 감사하게 되면서 또한 데이터 생각해볼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이트라는 뉴스레터 주제가 폭염이었어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폭염이 나왔는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이번에 또 전기 사용량에 대한 이슈로 연결되더라고요. 블랙아웃이라고 전체 도시가 정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100G와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작년 처음 100G와트가 나왔는데 올해도 또 100G와트가 넘었다고 합니다. 7월에만요. 덥지만 나름 전기세를 아끼는 방안으로 바이트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좋은 에너지 습관에 들이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을 최대로 튼 후에 시원해지면 에어컨을 줄이고, 오래 틀면 전기 사용량이 좀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러한 맥락이랑 좀 더불어서 지구가 아파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EBS 다큐 프라임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나왔던 거는 북극 얼음이 녹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얼음이 얼마나 녹으면 지도가 바뀔 정도로 얼음이 많이 녹고 있어요. 매년 수천 톤씩 녹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브라질의 아마존이 이산화탄소의 전체 지구량의 5% 정도를 좀 없애주고 산소를 생산해 주는데, 인간들이 금강채굴을 하면서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니까 또 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숲을 태운다고 해요. 일부러 산불을 내서 또 산불을 통해서도 또 가스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어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이상기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토네이도가 좀 이상한 곳에서 발생된다든지 해서 이런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거나 아파하는 등등 이런 기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우리 아들, 딸만 생각해도 지금 9살, 8살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아들, 딸이 20살, 3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뚱뚱해서 땀도 많고 더위에 약한데 이런 걸 접하고도 큰 실천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지만 아주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 사용법을 지키기,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는 등의 작은 실천들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아주 작은 실천으로 기후와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자식을 진정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자! 1. 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2. 그런 저절로 사람이 따라온다. 3.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온다. 4. 내 긍정호응과 루틴과 독서로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역량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다. 5. HR자로서 늘 학습하며 교수자로서 타인에게 늘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2014년에 긍정이 완전히 바뀌었던 나다. 난 2014년 10월에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난 2012년 7월에 표본자다. 난 2018년 3월 1일에 좋은 아파트에 산다. 난 2034년 7월 24일에 내 생일에 통장에 30억 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난 아침을 깨우며 내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mm 성장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끌어당겼습니다. 나에게 돈이 끌어당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흘러갔습니다. 나는 끌어당기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매우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하루 남도 사랑하고 장점만 보고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원사의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애미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다음 자연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 처형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준섭이를 사랑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긍정학원을 외쳐보았습니다. 지금은 6시 53분입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긍정학원을 외치네요. 네, 서두에 얘기했듯이 오늘 하루 작은 기후를 위한 작은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